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또다시 토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40회차 K리그 분석 및 성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A매치 기간이 있었는데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직 투표율과 상대 전적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K리그를 조금 성공유를 일찍 올리는 이유는 이번주 EPL 경기들이 좀 어려운 경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의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K리그 먼저 성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3위 서울과 6위 포항의 경기인데요. 서울은 직전 경기 울산에게 1대0 패배, 포항은 강원에게 2대2로 비겼습니다. 서울은 최근 5경기 전적을 봤을 때 1승 1무 3패, 포항은 2승 2무 1패로 포항은 패배했던 경기가 전북전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제외한다면 최근 분위기는 포항이 더 좋아 보입니다. 서울은 최근 좋지 않았던 경기력이 전북전 이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남춘 선수가 복귀하는 부분과 수비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생겼고, 이병주와 알리바이프의 전방에서의 활동량, 그리고 볼이 측면으로 갔을 때 그 측면으로 또 가서 또 수비적으로 해주는 그런 활동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소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확정이 되는 서울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명주, 세종 이 라인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전방에 박주영 선수가 사이드로 공격 시 빠지면서 사이드로 빠졌을 때 수비를 딸고 나와서 그 생기는 공간들을 이선 선수들이 침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던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주영은 전방에서 조율을 해주고 박돈진과의 호흡도 좋았던 박주영입니다. 고강민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서울은 지난 경기 공격 시에 수비 라인을 조금 높이 올려서 역습에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모습은 좀 서울에게 있어서 좀 아쉬웠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항은 허용준 선수가 원톱으로 나서면서 활동량은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일류첸코가 있었다면 강원전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습은 여전히 좋았고 완델손은 말이 필요 없는 선수로 보입니다. 심동훈의 활동량과 송민규의 한방도 좋았고요. 그러나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역방어인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경기에서 이런 맨투맨 형식으로 막는 대인방어가 아닌 지역방어였던 모습을 보였는데, 빌비아 선수가 포항의 그 세트피스에서 수비적으로 수비 선수들은 많았는데 그 많은 수비수 선수들이 아무도 빌비아를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마크로 좀 프리헤더하는 모습은 좀 충격적이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최근 경기력이 좋고 포항의 세트피스가 불안한 모습을 봤을 때 경기력 면에서는 서울에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는데요. 일단 서울의 높은 수비 라인 때문에 포항이 또 역습이 또 좋은 완델손 이런 선수들이 또 역습이 좋기 때문에 그런 역습에 당할 확률이 높아서 무승부와 승리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픽은 서울의 단통 승리 예측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5위 강원과 4위 대구 경기인데요. 강원은 직전 경기 포항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했고, 대구는 홈에서 전북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강원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대구는 1승 2무 2패로 두 팀 다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이 빌드업 시 압박이 너무 약한 모습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강현 선수가 쉽게 흥분하는 모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비와의 그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아무래도 그 선배들을 조금 조율하는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아무래도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 좌측 풀백으로 나왔던 윤석영은 공격적으로는 도움이 될지라도 수비적으로는 아쉬웠는데 그 부분들이 오버래핑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 뒷공간을 너무 많이 내준다는 점이 아쉬웠던 그런 윤석영의 모습이고, 그런 좌측의 공간이 나왔던 강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세트피스적인 부분은 좋았던 강원이었고요. 대구는 김대원과 세징야가 여전히 좋았고, 지난 경기 라인을 좀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김준엽 쪽 그 우측 공격은 전체적으로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이 경기를 종합해 보자면 경기력은 그 강원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팀들이 강원을 상대할 때 압박에 약한 강원이기 때문에 그런 그 강원에 대해서 상대하는 파이법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강원보다는 대구가 우세해 보이는데 특히 강원이 압박에 약하고 뒷공간을 조금 내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역습이 좋은 대구가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의 이 삼각편대가 좀 노린다면 대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대구 사이드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이 홈에서 쉽게 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A매치 기간 동안 휴식을 취했던 세징야고 이런 A매치 기간 후에 휴식을 취한 후에 세징야는 강력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기입니다.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서 최종픽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은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자, 세 번째 경기 빅매치인데요. 1위 울산과 2위 전북의 경기입니다. 울산은 직전 경기 서울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전북도 대구 원정에서 2대0으로 1, 2팀이 나란히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고 울산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전북은 2승 3패로 전북은 무승부 빈도가 높고 울산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 서울전에서 역습이 좋았고 이명재 선수도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민규는 준이호가 없는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경기 자체는 서울에게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경의 프리킥 한 방이 승부를 결정지었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를 봤을 때 물론 울산이 원정을 갔던 상황이었지만 서울이 더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울산의 그 블루 라인, 불투이스와 윤영선의 라인은 예전만큼 단단해 보이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뛰는 선수들을 잡지 못하고 오버래핑으로 인해서 측면 공간들을 많이 내주는데 그 공간들을 블루 라인이 커버하기에는 좀 벅차 보입니다. 전북은 역습에 의한 1은 선제골로 지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는데요. 문선민은 여전히 좋았고 이동국은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습니다. 로페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팀 경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울산의 홈이지만 전북이 경기력 부분에서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전북 상대로 라인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상대가 라인을 내리지 않는다면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역습에서의 김신욱이 없는 상황에서 역습에서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그 한 방으로 인해서 전북이 경기를 이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김승대 선수가 이번 경기 나온다면 또 이런 슬럼프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이 경기를 통해서 골을 넣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김승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승대가 나오면 울산을 상대로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은 울산 패를 예측을 하는데 그러나 전북은 월드컵 예선으로 인해서 이용과 김진수 양쪽 풀백의 체력 저하가 있고요. 김진수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북은 그 왼쪽 측면 공간을 많이 내주는 편인데요. 그 공간을 울산의 발빠른 황일수나 김인성이 공략을 한다면 전북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울산의 승패를 예측하고 단통은 울산의 패배를 예측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9위 성남과 11위 경남의 경기인데요. 성남은 직전 경기 수원과 0대0 무승부, 경남은 상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성남은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경남은 1승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난 경기 홈에서 상주에게 졌던 그 부분이 컸고 그 경기로 인해서 좀 예측을 상주 쪽을 봤던 분들이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경남을 봤었고요. 쿠니모토와 제리치는 여전히 좋은데 경남은 결정력이 아쉽고요. 중앙에서의 패스미스로 인한 결승골, 선제골 및 결승골을 먹혔던 경남이었고 전체적으로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쿠니모토에게 집중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는 모습에 쿠니모토가 고전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경남을 상대를 하는 그런 팀이라면 경남에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 선수는 쿠니모토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쿠니모토 선수가 탈압박 능력이 좋지만 쿠니모토에게 좀 강하게 압박을 한다면 그 경남은 좀 고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남은 빌드업 시 모든 팀들이 그렇다시피 중앙에 센터백 선수들과 사이드백 선수들이 다 수비 간격을 벌리는데, 그 부분에서 빌드업이 좋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빌드업 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실수를 하게 되면 센터백과 사이드백과의 사이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공간들을 좀 많이 내주는, 센터백과 사이드백의 사이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남은 김현성의 포스트 플레이가 좋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주현우 선수도 좋았고, 주현우 선수가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내면 김현성이 그 수비가 나온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수비적으로 단단했던 성남이 라인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태희의 중거리 슛과 6턴 수비는 좋았으나 전체적인 수비진들이 스피드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종합하자면 경남의 빌드업 시 나왔던 공간들을 공민현, 주현우, 김현성, 문상현 등 이 선수들이 상주의 선수처럼, 상주의 박용진이나 김건희처럼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성남의 수비 라인들이 스피드에 약하고 뒷공간을 내주는데 그 공간들을 제리치와 룩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면 역시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재미없는 경기로 예측이 되고, 두 팀 간의 경기는 좀 양팀 다 득점을 하더라도 무승부를 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경기는 프로토로 치면은 언더 경기가 좀 나올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10위 인천과 7위 상주 경기인데요. 인천은 제주에게 2대0 패배, 상주는 경남에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인천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상주는 4승 1패를 보여주고 있고, 두 팀 다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주는 김건희, 박영지, 류승우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경기 역습에 의해서 좋았던 모습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모습이 없었던 상주입니다. 그러나 그 역습의 한 방과 세트피스에서 한 방으로 그러한 공격진의 능력, 그리고 윤보상의 세이브 등으로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했던 상주입니다. 인천은 김호남과 김진야가 지속적으로 윙으로 나오는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구사의 톱, 장윤호와 마아지의 중원, 여성애와 이재성의 수비, 괜찮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구사는 공격 시 볼을 나와서 받아주고 볼을 키핑하면서 볼을 나와서 받아주면서 수비를 딸고 나오는데, 그 공간들을 이선 선수들에게 연결을 해주고 이선 선수들이 침투하는 모습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주전에서 무구사의 PK가 들어갔다면 제주와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인천이 이겼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무승부가 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은 김훈환과 김진야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이 좋고요. 명준대도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케인대는 지난 경기도 골을 넣지 못하고 또 찬스를 날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천은 세트피스에서 수비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론 동기부여 경기력 면에서는 인천이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주의 역습으로 인천이 실점한다면 힘들 것으로 보여서 저는 초안픽은 승패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류왕인 인천이 지금 현재 2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상주를 상대로 상주뿐만이 아니라 어느 팀을 상대로 하든지 간에 홈에서 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승무도 고민 중입니다. 승무와 승패 중에 고민 중인데, 일단은 초안픽은 승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제주와 8위 수원 경기인데요. 제주는 지난 경기 인천에게 2대0 승리, 수원은 성남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제주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수원도 1승 2무 2패입니다. 제주는 지난 경기 이창민과 윤일록의 투톱이 나왔고요. 남준재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교체되면서 마그노 선수가 나왔는데 지난 경기 원더골을 보여줬습니다. 윤빛가랑과 아길라르는 여전히 좋았고요. 세트피스도 좋았던 제주입니다. 우측 풀백인 안윤범은 원래 윙이었던 선수인데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특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비적으로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좀 많이 가담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공간을 내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창민이 투톱으로 나왔던 이창민이 측면으로 빠지고 아길라르 선수가 프리롤처럼 움직였던 제주인데요. 이창민의 슈팅은 뭐 K리그를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원은 지난 경기에 로테이션을 돌렸고 FA컵을 우승을 하면서 아챔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안토니스는 정말 잘했고요. 박은익류와 전세진의 호흡도 좋았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었던 수원인데요. 고승범의 중거리는 FA컵에서도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성남전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이건은 뒷공간 침투는 좋았으나 항상 좀 아쉬운 선수예요. 네, 타가트에 많이 의존했던 수원이 안토니스와 연기훈, 전세진이 오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 풀릴 때 타가트는 본인이 혼자 해결하려는 혼자 어떻게든 뭐 더 좋은 공간에 선수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어떻게든 슈팅으로 만들어내려고 혼자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좀 동료를 믿지 못한다는 모습이겠죠. 이 경기는 제주는 항상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베스트 멤버를 찾지 못하고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 윤일용과 이창민의 투톱 아길라르의 프리롤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또 제주는 이창민의 슈팅이 통하면 이기고 안 통하면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기부여력 측면과 경기가 안 풀린다면 타가트가 혼자 해결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창민의 슈팅이 터질 것으로 보여서 이 경기 저는 제주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경기를 예측을 했고요. EPL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날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투표율과 상대 전적을 반영하지 않아서 최종픽에서는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했던 초안픽 그대로 경기력 부분은 초안픽의 모습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주 또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분석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날 EPL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EPL 성공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